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적이 발표되는 게 여러분은 성적을 12월 5일 날 딱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네. 물론 12월 4일 정도에 대략적으로 이번 시험에 대한 큰 윤곽 정도는 발표는 되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성적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관심대학의 유불리를 비교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채점 단계에서부터 슬슬 나한테 맞는 학교는 어디지? 나한테 가장 맞는 학교의 반영 비율 어디가 높지? 있는 것들은 계속 이미 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특별한 문제 없다면 가채점 점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네. 실제 점수가 발표되는 12월 5일 날이면요. 그 주말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출발점들, 우리가 정시 지원 가능한 점수, 나중에 조금씩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합리적인 출발점 자체는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의 관심 대학의 유불리를 빨리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경쟁력을 비교하는데, 아직 초기 단계는요 완성된 점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변환 표준 점수는 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약간 뭐 소수점 아주 뭐 한 자리에서 뭐 1, 2점 정도 참 차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최종 점수는 아니니까 아 이거 됐어 나 여기 유리해 하고 그냥 여행 가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거의 뭐 최종 점수는 아니다 하지만 큰 골격에서는 벗어날 리는 없습니다. 자, 대학별 변환표준 점수 발표 일정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체크하면서 봐야 되지. 어떤 학교 됐네. 아, 이쯤에 됐나 보다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능 보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 마지막은 정시 원서 쓰고 난 후에야 끝난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발 모든 일정들 꼼꼼하게 좀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지원시 유불리들을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울대는 다른 주요 학교하고 다르게 표준 점수로만 반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서울대 쓰면 연고대 쓰고 연고대 쓰면 서울대 쓰고 이게 공식화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전 과목을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구에서 어떤 과목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분명히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험의 특징은 크게 표준 점수가 높고 낮은 점수의 편차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서울대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변표를 쓰지 않고 표점을 쓴다. 그리고 또 과탐2에 대한 가산점을 많이 부여한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서울대는 이 교과 평가가 또 들어가죠. 네, 이 교과 평가에서 과목 이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느낌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수시, 정시 모두 적용이 됩니다. 핵심 권장 과목을 내 꼭 이수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 꼭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연대는 반영 비율의 이제 변화들도 이제 잘 체크된 부분들도 꼭 이제 계열마다 달라요. 네, 인문 다르고요, 자연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좀 쓰는 공통 부분에서 이제 생활 쪽과 국제 쪽이 좀 반영 비율들이 뭐 다르니까 꼭 좀 잘 봤으면 좋겠고, 영어 감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 자, 내신의 감점은 생각보다 크진 않으니까 그건 변수는 아닐 거라고 좀 봅니다. 자, 고대는 교과 우수와 일반이 있는데, 교과 우수는요 내신이 정량평가가 되면서 한 2.0 이내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정시 단계에서는 솔직히 2.0 이내라고 하면 뭐 감점도 크지도 않고 이미 지원하는 학생이 1점 극초반에 쓰는 경우도 없다 보니까 2.0 이내는 상관없는데 2.0 넘어가는 2.1, 2.2, 2.3 넘어가는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편차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교과 우수 전형보다는 일반 전형을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교과 우수에 좀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대 계산, 고대에서의 평균 등급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균 등급과 고대 계산식의 점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팁을 드리면 한 2.3 정도 돼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내 내신 2.3이야 라고 하면 고대 계산식은 한 2.0 정도 나옵니다. 한 2.6이야 그러면 한 2.3 이런 식으로, 2.0이야 그러면 한 1.6, 1.7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단정하지 말고 이 귀중한 하나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직접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최종 환산 점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균관대는 군별 반영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군에서는 100분위를 반영하고 다군에서는 또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과연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할지를 느낌적으로 보지 말고 반영 비율 못지않게 표점을 반영하는지 100분위를 반영하는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프로그램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지원 경향 꼭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점수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어디부터 누적된 영향력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공대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경희대 공대의 주변 대학만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의학학 계열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의학학 계열에서 시작해서 스카이, 서성한중까지 다 같이 봐야 돼요. 네. 왜냐면 작년에는요, 의대 증원 효과가 매우 커서 스카이나 서성한의 높은 학과 정도는 영향을 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땡겨지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카이부터 서성한까지의 누적된 이동들도 좀 봐야 될 거고, 그 못지않게 또 사탐런을 한 학생들이 또 현실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점수대가 이 경희대 공대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경향성까지도 꼭 봐야 된다. 경희대급만 보는 게 아니라 유에서부터 누적된 점수, 그리고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움직임도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자, 인문계의 경우 서성한 인문계열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메디컬에 직접적인 영향은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스카이 인문계부터 시작해서 또 스카이 서성한의 자연계열이 또 교차 지원 경향성까지 또 같이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상으로는 사탐 선택자가 많기 때문에 인문계열 폭발하지 않을 거 아니야? 모든 학생들이 다 인문계 지원할 거 아니야? 라고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사탐을 선택해서 점수가 좋은 학생이라고 하면 또 가산점을 못 받아도 그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연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문계 학생들도 이러한 교차 지원 경향성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안테나를 높이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원이 증감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전년 대비 모집 인원 증감 봐야 돼요. 우선 대표적으로 하나 당연히 뭐가 있다 했습니까? 의대 정원이 원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크게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배치표들은요, 기본적인 그 부분 다 반영을 했어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도 군별 이동이랄지, 그러면 군 이동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전년도에 이랬네. 그런데 역학 관계상 나군에 있다가 가군에 온다든지 가군에 있다가 나군에 온다든지에 따라서 충원율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대와 한양대에 지금 군 이동이 많다고 했는데 회전율은 어디가 높아요? 성대나 한양대의 경우는 나군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군에 있다가 나군에 올 때는 회전율이, 충원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나군에 있다 혹시 가군에 가는 어떤 그런 변화사항들이 있을 때, 나군에 다군으로 갈 때는 분명히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집 증감도 봐야 되죠. 군 이동도 봐야 됩니다. 자, 전년도 입결을 활용하는 것은 나쁘진 않은데 분명히 100%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변화, 사탐론의 과연 효과가 어디까지일 건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입시 막판 변수는요, 살아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요동치고 있는 입시 막판 변수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수시 2월 인원을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수시 2월 인원의 경우는 스카이가 보통 2월 인원이 많기도 한데 이번처럼 시험이 좀 어렵죠. 시험이 좀 어려우면 학생들 입장에서 상위권 학생들 또는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체로 수능 최저를 충족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좀 어려우면요, 전체적으로 충족하는 것보단 뭔가 한두 개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2월 되는 인원이 예상보다 좀 많을 수 있더라. 예전에도 그런 패턴이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시 2월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스카이도 기본적으로 위에 상층부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수시 2월 인원을 전년도와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고요. 의예과 역시 워낙에 민감한 점수대 학교 이 라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예도 어느 정도로 2월 되는지도 소수의 인원이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추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환표준 점수 발표 시점이 매우 늦기 때문에 정작 원서를 쓸 시간에 임박해서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정시 전략의 설계를 다 해놨다가 막판에 요동을 치는데 수시 2월도 막판이죠. 변환표준 점수도 막판이죠. 그러면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환산 점수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들이 점수대가 쪼개져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점수 반영된 것에 대한 반응이 좀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게 좀 느리게 반영돼서 좀 뒤늦게 하루 있다가 반영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안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파파박 움직일까? 그렇지 않고요. 그 경향성조차도 좀 늦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막판에 입시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준비해 봤고요. 무엇보다 정말 1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정말 투자해서 최선을 다한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승선을 향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까지 달려와준 수험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수험생들 못지않게 옆에서 응원하고 숨죽이고 있었던 우리 학부모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진정한 결승선은 수시도 마무리되고 정시까지 안전하게 잘 여러 가지 조합상의 전략을 세워서 써야 된 것까지가 진짜 결승선입니다. 좀 숨 돌리면서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 잘 수립을 하면서 또 실제점 나오면 그때 저와 함께 최종적으로 또 전략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대성의 김원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